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누군가는 갑자기 쓰러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던 분이 점심 무렵 갑자기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가족들은 당황스러워하지요. 잠깐 쉬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두기도 합니다. 혹은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고 필요한 약만 챙겨놓기도 하지요. 그러나 바로 이 망설이는 짧은 순간들, 단 몇 분이 인생 전체의 판도를 뒤바꿉니다. 뇌졸중. 이 두 글자는 생각보다 우리 삶과 가까운 단어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말 그대로 단 3시간. 이 짧은 골든타임이 생사의 갈림길이 됩니다. 골든타임, 의료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 시간입니다. 실제로 국내 질병관리청과 대형 병원에서 밝힌 조사 결과를 보면 뇌졸중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한 환자의 대부분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만 뇌혈관을 살리고 마비와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 없이 삶을 회복할 가능성이 크지요. 반대로 6시간 지나면 회복률은 절반도 되지 않고 12시간 넘기면 심각한 후유증이나 장애, 심지어 사망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 뇌졸중 발생이 급격히 늘고 1년 내 사망에 이르는 분이 3명 중 1명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단순히 건강을 잘 챙기는 것만으로 예방이 어려울 정도로 누구에게나 갑자기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정확하게 알고 지금부터라도 결코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뇌혈관 응급질환 환자를 돌봐온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의사로 일하며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가족들이 증상을 제대로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병원 도착이 늦어진 환자들을 만날 때입니다.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에 집에서 몇 시간 또는 밤을 넘긴 뒤에 오신 분들, 그중 상당수는 단 30분만 빨리 왔어도 평범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겠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 영구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한 번의 골든타임 실수가 그분의 남은 평생을 바꿔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뇌졸중 초기 증상 5가지를 위험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5위부터 1위까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1위에 해당하는 증상을 발견하면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가족과 본인 모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생명의 신호입니다. 잠시만요. 본격적으로 증상을 알아보기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 한 사람이라도 더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와 실천 가능한 식단표, 꾸준히 올려드리는 실생활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80대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가족 중 고령자가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5위 증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위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지러움입니다. 흔히 빈혈이나 혈압이 낮을 때 느끼는 어지러움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어지러움은 자리에 앉거나 누우면 금방 나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뇌졸중에서 생기는 어지러움은 전혀 멈추지 않지요. 방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가라앉지 않고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렵고 눈을 감거나 누워도 어지럼증이 계속 이어집니다.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한쪽 귀가 갑자기 안 들리면서 어지럼증이 동반되는지, 걸을 때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거나 벽을 잡고 걷게 되는지, 또는 사물이 2개로 겹쳐 보이거나 시야가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순한 어지러움이 아니라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혈압이나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이런 어지러움이 생겼다면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8세 할머니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시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말을 못하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큰 뇌경색이었고 병원 도착까지 거의 하루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왼쪽 팔다리에 평생 장애가 남았습니다. 만약 어지러움이 시작된 첫날 119에 바로 구에 도움을 요청했다면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높았던 환자였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이 10분 이상 지속되고 걸을 때 비틀거리거나 한쪽 귀가 먹먹해진다면 절대로 지체하지 말고 11119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평생을 후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위 증상입니다. 이번엔 조금 더 눈에 띄고 명확하게 느껴지는 신호입니다. 사위는 갑작스러운 시야 장애, 즉 한쪽 눈의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양쪽이 흐릿해지는 현상입니다. 뇌졸중이 올 때는 눈앞이 갑자기 뿌옇게 흐려지기도 하고 한쪽 시야가 완전히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냥 잠시 눈에 뭐가 들어간 건가 싶기도 한데 뇌의 혈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한쪽 눈만 흐릿한가 아니면 양쪽 다 문제가 생겼는지 체크하세요. 갑자기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두 사물을 한꺼번에 보는 증상이 온다면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앞이 캄캄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양쪽 눈 다 흐릿해진다 해도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뇌혈관 문제일 수 있습니다. 83세 할아버지 환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님은 아침 식사 후에 갑자기 한쪽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가족은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긴 노안이나 일시적인 현상쯤으로 여기고 병원에 데려가는 게 미뤄졌습니다. 결국 그날 밤 갑자기 쓰러졌고 결과적으로 뇌의 뒤쪽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부위에 큰 손상이 찾아왔습니다. 만약 시야장애가 처음 발생한 시간에 바로 119에 연락하여 병원에 갔다면 실명과 마비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대처법을 안내드립니다. 갑자기 한쪽이나 양쪽 시야에 변화가 오고 특히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절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119에 즉시 연락하고 환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 손을 잡고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3위입니다. 순위가 높을수록 더 위험하고 치명적입니다. 3위는 바로 갑작스러운 언어장애입니다. 평소처럼 대화하는 중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사람들은 피곤해서 그런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기지만 뇌졸중의 경우 이러한 언어장애가 경미하다가도 갑자기 심해져 의사소통이 완전히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흔히 FAST 테스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ce, 즉 얼굴의 좌우 비대칭, arm, 한쪽 팔 힘이 빠지는지, speech, 발음이 불분명하거나 이해력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time, 즉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되면 즉시 119에 연락해야 한다는 것. 간단하면서도 가장 신속한 자가 진단 방법입니다. 실제 환자 69세 남성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대화 중에 갑자기 단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가족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30분 뒤 발음도 더 어눌해지고 입술이 자꾸 굳어지는 증상이 동반되었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fast 원칙에 따라 바로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고 신속한 치료 덕분에 다시 정상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의 대처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간단한 대화도 어려워지는 순간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특히 기존에 언어장애가 없던 분이라면 반드시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2위입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면 정말로 위급한 상태입니다. 2위는 갑작스러운 안면마비, 즉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환하게 웃을 때 입꼬리가 비대칭이 되는 현상입니다.
흔히 얼굴 마비는 신경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벨 마비와 혼동하기 쉽지만 뇌졸중의 경우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벨 마비라면 이마를 찡그릴 때도 힘이 빠지지만 뇌졸중 안면 마비는 이마 근육은 정상으로 움직이고 입꼬리만 아래로 처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도 어눌해지고 침이 한쪽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구분이 어려울 땐 벨 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법이 있습니다. 얼굴 전체, 특히 이마와 입 주변 모두의 마비가 오면 벨 마비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마는 움직이는데 오직 입꼬리만 아래로 처진다면 뇌졸중의 위험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벨 마비는 갑자기 발생해도 대부분 신속히 회복 가능하지만 뇌졸중은 즉각적인 치료가 없다면 회복이 어렵고 영구적인 장애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71세 남성 환자 사례입니다. 이 환자분은 거울을 보며 양치질을 하다가 문득 한쪽 입꼬리가 처진 걸 발견했습니다. 가족들은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겼지만 10분 뒤 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왼손이 함께 힘이 빠지는 걸 보고 다급 119에 신고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조기에 뇌혈관 치료를 시작했고 치료 이후 얼굴 근육과 말 모두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행동해야 합니다.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웃을 때 입모양의 좌우가 다르면 잠시도 기다리지 말고 11119에 신고하세요. 보호자는 환자를 편안히 눕혀두고 되도록 말을 많이 하거나 물을 마시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장 명확하고 가장 위험한 1위 증상을 공개합니다. 1위는 갑작스러운 한쪽 팔다리 마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뇌졸중 신호이며 실제 환자의 80% 이상이 이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왼쪽이나 오른쪽 팔 또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들고 있던 물건을 갑자기 떨어뜨리거나 걷다가 한쪽으로 몸이 쏠리고 넘어지는 현상. 특히 팔다리가 마치 남의 것처럼 무거워진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팔을 앞으로 쭉 뻗은 상태로 눈을 감고 10초간 그대로 있어 보세요. 한쪽 팔이 저절로 서서히 아래로 떨어진다면 또는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려 앉게 된다면 즉시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현상을 목격한 경우에도 단 1초도 지체할 시간은 없습니다. 최악의 신뢰를 전하겠습니다. 75세 남성 환자분이 저녁 식사 후 TV를 보고 있을 때 오른쪽 팔에 갑자기 힘이 풀리면서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가족은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일찍 쉬시게 했죠. 그러나 다음날 아침 환자는 의식이 없었고 이미 대뇌의 절반 이상이 손상되어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상태였습니다. 만약 증상이 나타난 바로 그 순간 11119에 신고했다면 빠른 치료로 평범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증상은 3시간 골든타임 이내에 반드시 치료가 시작되어야 평생 장애 없이 회복이 가능합니다. 최종 대처법을 말씀드립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갑자기 빠진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11119에 신고합니다. 환자는 누워있도록 하고 숨쉬기 어렵지 않은지 확인하면서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제 골든타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대처법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로 기다리지 마세요.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면 수백만 개의 뇌세포가 그 사이마다 손상되고 평생 후회할 만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운전 중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9 구조대를 통해 이송받는 것이 신속하고 안전합니다. 세 번째, 환자에게 물이나 약을 함부로 먹이지 마세요. 의식이 떨어진 상태에서 물이나 약을 삼키다가 기도로 넘어가 질식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에는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살짝 들게 해주세요. 꽉 좀 옷이나 벨트, 단추는 풀어 호흡이 편하도록 돕고 토하는 경우를 대비해 머리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담요나 겉옷으로 살짝 덮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알아야 할 점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마비 증상이 온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바로 119에 연락 후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상태였던 시간 증상이 시작된 시각을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이 정보가 병원에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도착할 때 환자의 평소 복용약, 기저질환, 보험 등 기본적인 의료 정보를 미리 정리한 메모를 챙기면 현장 의료진의 신속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병원 선택도 전략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뇌졸중 재관류 치료가 가능한 뇌혈관 전문센터나 뇌혈관 팀이 상주한 대형 응급의료센터가 최우선입니다. 119 구조대원에게 뇌졸중 증상입니다. 뇌혈관 치료 가능한 곳으로 가주세요 라고 명확히 요청하세요. 이 한마디가 치료 시작 시간을 단축시켜 회복률을 높이는데 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뇌졸중도 예방이 최선입니다. 평소 생활에서 짠 음식을 줄이고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되도록 피하세요. 신선한 채소와 해조류, 생선을 자주 드시고 하루에 30분씩만이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면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조기의 위험 신호를 잡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준비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뇌졸중 확진을 받고도 회복에 성공한 실제 환자분 사례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은 집에서 아침을 준비하다가 한쪽 입이 처지고 손에 들고 있던 냄비를 떨어뜨렸습니다. 가족이 파스트 원칙과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5분 만에 119 신고, 40분 만에 응급실 도착, 그리고 조기 치료까지 한 달 만에 대부분의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어렵지 않게 산책하고 손주와 함께 가벼운 집안일을 하며 지냅니다. 뇌졸중은 무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든타임만 정확히 지킨다면 80% 이상의 환자가 거의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통계입니다. 오늘 안내드린 뇌졸중 증상 5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시야장애, 언어장애, 안면마비, 한쪽 팔다리의 마비. 이 중 단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1초도 망설이지 말고 119에 신고하세요. 자신의 빠른 결정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과 이후의 삶을 지킨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보신 분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실제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를 살리는 또 하나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